진짜 너무 힘드네요. 모르시죠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이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남편도 한 명이듯이 인생작도 한 명이죠. 네, 여러분 6+1로 인생영화 월드컵을 하게 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려 32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 루이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마더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마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그 엄마로서의 또 한 여성으로서의 그 캐릭터 안에서 그 광기 어린 모습과 함께 옆집에 누구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 엄마로서의 그 모습이 사실 이 영화 안에 폭넓게 나와 있는 그 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델마와 루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델마와 루이스를 선택했는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엄청난 두 개의 작품이 붙었는데요. 하나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라는 작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틴 스콜세지 1989년작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큐어라는 영화는 제가 비로소 작년에서야 보게 됐거든요. 굉장히 작은 독립영화관에서 봤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고요. 그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영화를 30대가 지나서 이제 다시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때 굉장히 어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싶다가 어려서 만들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됐던 큐어 택할게요. 이번에는 여러분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대 나 다니엘 블레이크, 켄 로치 감독의 작품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켄 로치 감독이나 이 영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전혀 없다가 EBS에서 아주 우연히 이 작품을 일요일에 방송할 때 정말 우연히 보게 돼서 보면서 너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영화여서 아직도 그때 좀 충격이 생각이 나는데, 특히나 그때 그 KT가 그 통조림을 따서 음식을 막 손으로 꺼내 먹었던 그 장면의 충격은 아직도 지금 너무 생생합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주작품인데 그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와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가 붙었네요. 같은 시기에 개봉한 두 작품인데요. 저는 이 영화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의 감성을 제가 5, 60대까지 간직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일단 초록물고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감독님의, 그리고 나왔네요. 타짜. 그 타짜는 거의 이제 얼마나 많이 봤는지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 채널, 케이블 TV에 이제 나올 때마다 결국 또 보게 되는 거죠. 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또 보게 되는 거죠. 타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영화는 사실 이제 붙으면 안 되는 두 작품인데, 빌리 엘리어트 에어, 이 영화와 쇼생크 탈출이 붙었네요. 사실 쇼생크 탈출도 진짜 10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또 이 작품도 케이블 TV에서 잊을만 하면 또 해주고, 근데 봐도 질리지가 않는 그 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쇼생크 탈출. 그렇지만 저는 빌리 엘리어트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품도 이제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 하나는 클로이 자오 감독의 노마드랜드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크나이트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선택이네요. 다크나이트는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범죄심리 유학생일 때 극장에서 이제 보고, 끝날 때 이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갈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극장에 이제 계속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만 저는
저도 놀랍게도 노마드랜드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두 편이 붙었는데요. 하나는 제가 이 영화를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본 적이 있어요. 무례한. 네, 약간 제가 그때 좀 다크할 때, 스스로 우울할 때인데, 이 영화의 음악과 그 화면과 모든 게 정말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봤어요. 매일매일 봐도 다음날 또 보고, 다음날 또 보고, 일주일 계속 보고. 그러면 질릴 법도 한데 사실 아직도 질리지 않고, 아직도 설레요. 이 포스터와 전도연 씨의 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너무 설레어서 다행인 영화가 무례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올드보이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세계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는 훌륭한 영화죠.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나 저는 무례한을 택합니다. 제 월드컵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붙었네요. 진짜 쉽지가 않은데, 하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고요. 이 영화와 놀랍게도 붙은 영화가 양들의 침묵이거든요. 근데 양들의 침묵은 진원 시네마인드를 처음에 할 때 지금 뭐 시즌 4개가 나갔는데 첫 영화였어요. 사실 제가 20대 때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전혀 이해가 안 됐을 때,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30대? 뭐 40대가 되면서 조원 선생님이라는 거는 학생한테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학생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데, 그러나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스털링의 힘이 있죠. 아직 어리지만 설명이 굉장히 길죠. 왜냐? 괴물이 올라가거든요. 이 두 영화가 또 이렇게 붙네요. 이게 랜덤으로 지금 올라온 건데, 이건 진짜 너무 힘드네요. 뭐냐면, 여러분, 모르시죠? 지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죠? 이 영상을 이제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는 블랙스완이에요. 제가 블랙스완을 정말 좋아하는 거는 그 완벽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완벽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완벽에 이르고자 했던.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내가 완벽했다라고 본인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 영화가. 그래서 이 다음이 있을까 없을까를 정말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진짜 멋있는 영화예요, 블랙스완.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처음 만나는 자유라고 제목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제목, 그러니까 원제가 걸 인터럽티드잖아요. 아마 이 제목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장애라는 게, 이 장애를 어떤 말로 부를 것이냐, 그 단어 자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 발로 디디고 서서 가야 하는,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이제 외적인 요소에 개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걸 인터럽티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걸 넘고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과 인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처음 만나는 자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진짜 붙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둘 다 인생 영화 중에 인생 영화인데, 하나는 밀양이고요.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불과 한 달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영화는 그냥 전쟁 영화였던 거고, 뭐 그 이상의 어떤 관심을 가질 생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명작이다, 명작이다. 들으면서 그냥 아예 이제 선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제 기나긴 설 연휴에 보게 됐는데, 이 영화가 좀 한 달이 지났는데 저한테도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가슴이 아픈 게, 이 둘 중에 지금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남편도 한 명이듯이 인생작도 한 명이지만 밀양이 올라갑니다. 하나는
타이타닉이에요. 타이타닉.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굿윌 헌팅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그 감독은 터미네이터 2, 에일리언 2 계속 이제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타이타닉으로 전 세계 대박을 내신 거죠. 축하드리고 저는 굿윌 헌팅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재개봉을 했어요. 죽은 신의 사회. 제가 이제 극장에 갔다가 이 작품이 재개봉을 한다고 이제 화면에 그 극장 스크린에 영상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 죽은 시인의 사회와 중경삼림 붙었네요. 저도 이제 홍콩에 갔을 때 흉내를 냈었죠. 죽은 시인의 사회를 택하겠습니다. 범죄 영화들 중에서도 스토리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든 그 영화들이 있고 몇 번을 봐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던 저한테는 LA 컨피덴셜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롤로 토마시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을 던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이 전체적인 판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엄청난 변곡점이 있었죠. 그래서 LA 컨피덴셜과 붙은 영화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예요. 이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이제 배심원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 소개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이 영화는 사회심리학의 교재로도 쓰거든요. 한 명에 불과했던 그 소수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면서 점점 그 소수의 영역이 여전히 소수이긴 하지만 넓어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박진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택하겠습니다. 1973년작 대부. 이 작품과 붙은 영화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두 영화 다 로버트 드니로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네요. 친구는 가깝게 돼, 적은 더 가까이에 둬라. 이게 어릴 때 이제 와닿는 의미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 40대가 돼서 이 말이 와닿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또 명대사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무슨 생각하는지 사람들한테 알게 하지 말라. 저게 어릴 땐 무슨 말일까? 왜 알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이것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대부의 말 하나하나가 주옥 같구나. 저는 대부를 택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지선신의 마인드에서 다루고 그때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다뤄야 하니까 보고 나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아껴서 보거든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감동과 설레임과 그걸 이제 간직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아껴서 진짜 꼭 봐야겠다 싶을 때 이제 작정하고 보고 그 외에는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보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질까 봐. 너무 아름다운 영화죠. 이터널 선샤인. 과 붙은 영화는 결혼 이야기죠. 결혼 이야기는 제가 아이가 없을 때 봤다가 지금은 이제 애가 20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이 영화를 보니까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영화인데 결혼 이야기도 좋아하지만 이터널 선샤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16강입니다. 가장 먼저 16강에 올라온 두 영화는 무례한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근데 무례한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승욱 감독님을 제가 한번 뵀는데 그 섬세한 감성,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을 쓰신 그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무례한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대부와 노마드랜드가 붙었거든요. 그 노마드랜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제가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 때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 이 영화를 극장에 가서 계속 울면서 봤어요. 평생 자기가 살았던 집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 어떤 황량한 마음, 이 영화가 정말 위로가 많이 됐고, 그래서 노마드랜드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처음 만나는 자유와 초록물고기가 붙었네요. 처음 만나는 자유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 한 명 한 명 생각할 게 많은 캐릭터들이거든요. 이 처음 만나는 자유와 초록물고기가 붙었거든요. 놀랍게도 처음 만나는 자유를 올리는 이유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가 한 편이 더 있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는 델마와 루이스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인데요. 그 델마와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영화에서 델마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 영화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길에서 만나는 다양한 크고 작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델마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영화. 그래서 이제 델마와 루이스를 참 좋아하고요. 그렇지만 이터널 선샤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작품. 타짜와 죽은 시인의 사회가 붙었네요. 뭔가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고를 수도 있지만 저는 타짜를 고르겠습니다. 이번에는 괴물과 굿윌 헌팅 붙었어요. 굿윌 헌팅 같은 경우는 윌이 왜 저 여자한테 저렇게 빠졌을까? 근데 삶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뒷부분에 나오죠. 윌은 본인의 어떤 가족이나 배경,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런 행동을 이제 일삼아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니 드라이버의 환경 또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줄로만 알았던, 돈이 많고 명문대에 다니는 줄로만 알았던, 사실 남의 배경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예단하고 속단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천재란 뭔가 과정이 필요 없는, 자기 자신한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존재여서 더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이지 않았나. 굿윌 헌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떨어지겠죠. 안녕! 괴물이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큐어 영화 포스터에도 나와 있듯이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다. 근데 이 말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초고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로 쓰여서 심리 스릴러라는 진부한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정말 흥미로운 영화. 그래서 영화에서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지만 미량이 올라갑니다. 16강의 마지막 대전은 12명의 성난 사람들과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빌리 엘리어트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빌리 엘리어트를 떨어뜨리고 사실 둘 다 올려도 되는데,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워낙 좀 오래전 영화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사실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올렸습니다. 무려 8강입니다.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저의 인생 영화가 뭔지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관심을 갖고 또 이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8강 첫 번째 대전은 무례한과 노마드랜드입니다. 결과는 무례한이 올라갑니다. 이제는 좀 무례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되었나요?
저는 이 무례한을 보면서 내가 편견을 갖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얼마나 편견이 많은가 이런 걸 굉장히 다각도로 많이 느꼈는데 또 오승우 감독님을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반말하는 거에 굉장히 발끈한 장면이 이제 영화 안에 나오는데 그 취재를 오래 하고 그 영화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반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더더욱 서로에게 반말을 하지 않는 게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예요. 나 김혜경이야.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계속 나 김혜경이야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가 지금 나한테 함부로 하냐. 근데 진짜 멋있는 인물 같아요. 김혜경. 처음 만나는 자유와 이터널 선샤인. 저는 이제 이터널 선샤인을 본 거는 많은 분들이 이터널 선샤인이 자기 인생 영화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는 얘기를 듣고 봤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영화를 보면 막상 실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래서 이터널 선샤인 하는구나. 그래서 이터널 선샤인이 올라갑니다. 타짜와 괴물. 유학을 갔다 와서 밤에 영화를 이제 채널을 돌리다가 누가 이제 걸어오는 장면을 본 거죠. 그 장면이 누군가 장례식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가슴이 깊이 파인 흰색 드레시한 셔츠를 입고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형용사 중에서 무심함이라는 형용사가 있거든요. 그 장례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그 무심함 그 자체였고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와서 선글라스 끼고 와서 국화꽃을 던지는데 그 국화꽃을 던지는 모습이 정말 무심함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괴물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밀양과 12명의 성난 사람들인데요. 밀양은 사실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영화죠. 저는 밀양을 처음 봤을 때는 전도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밀양을 두 번째 보는데 진짜 종찬이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서 있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표정을 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깊이? 제가 60대나 돼서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밀양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4강입니다. 4강의 첫 대전. 무례한과 괴물인데요. 괴물을 봤을 때 괴물은 저한테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하는 범죄 심리학을 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보고 사건을 추론하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석, 분석.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든 일이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입장을 사실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진짜 내가 뭔가를 분석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생각했다라고 한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누군가한테는 폭력일 수 있는지 그 무서움을 알게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괴물이 올라갑니다. 이터널 선샤인과 밀양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택하라면 이터널 선샤인을 택하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겨울이기도 하고요. 이터널 선샤인을 제가 본 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다시 그 감성이 차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미래양은 생각하면 사실 괴로워요. 많이 힘들어요.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뭐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결승! 대망의 결승에 오른 두 작품은 괴물과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생 영화라고 할 때 저한테는 그 영화, 그 작품은 아련한 꿈과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손에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의 어떤 그 숨겨진 감성을 건드리는 저의 인생 영화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U+1로 인생영화 월드컵을 통해서 저의 인생영화 월드컵을 봐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